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잔재가 하늘에 매달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푸른 기운과 뒤섞여 있었죠. 영호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나무 평상은 그의 무게를 기억하는 듯 익숙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작은아버지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어요. 쿰쿰한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콧속으로 밀려들었고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갓 잡은 생선들의 꿈틀거리는 활기가 벌써부터 골목 어귀까지 밀려들어오는 시간이었죠. 마치 시장 자체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호야, 일어났나?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덜 가신 영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어둠 속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영호는 대답 대신 길게 기지개를 쭉 펴며 뻐근한 어깨를 돌렸습니다. 벼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며칠 밤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했지만 이내 익숙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을 나서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요강의 소변을 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당 한켠의 펌프로 향했습니다. 뻑뻑한 펌프 손잡이를 몇 번 누르자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자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잠기운이 싹 가시는 듯했죠. 세수를 마치고 낡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거친 수건의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더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작은 어머니가 이미 밥상을 상위에 차려놓으셨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에 따끈한 콩나물국, 그리고 짭짤한 멸치볶음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영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든든한 한 끼였죠. 작은 어머니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구수한 콩나물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영호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작은 어머니의 새우젓 가게는 시장 초입 가장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지만 벌써부터 다른 상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붉고 투명한 새우젓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해산물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높이 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젓갈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깊은 향이 진동했죠. 영호는 익숙한 손길로 가게 앞에 놓인 젓갈 통들의 뚜껑을 열고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 위쪽 동네로 가는 거다. 김치 담그는 집이 많아서 배달이 좀 많을 기다. 작은 어머니가 굵은 팔뚝으로 새우젓 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생활력이 배어 있었죠.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일을 돕고 아침 식사 후에는 자전거에 새우젓 통을 싣고 시장 구석구석 혹은 멀리 떨어진 주택가까지 배달을 다니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으니까요. 묵직한 새우젓 통을 자전거 뒤편에 싣고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비탈진 언덕길을 오를 때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어 들었죠.
하지만 영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곧 삶이었고 가족을 지탱하는 작은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우젓통 2개를 자전거 뒤편에 튼튼히 묶고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골목은 미로 같았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온갖 종류의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생선 비린내, 튀김 냄새, 인삼향,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오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호는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좌판에 앉아 막 생선을 다듬기 시작하는 아주머니들, 연탄불에 오뎅 국물을 끓이는 포장마차 주인, 그리고 새벽 경매를 마친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배달은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왔나? 영호야, 어서 온나. 주인 아주머니는 영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영호는 땀을 식히며 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보리차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갈증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식당 아주머니와 몇 마디 덕담을 나눈 뒤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벗어나 언덕 위 주택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비탈진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니 낡은 기와집들과 양옥집들이 섞여 있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골목은 여전히 좁았지만 시장처럼 사람들의 북적임은 덜했습니다. 대신 고요함 속에 새들의 지저귀이나 멀리서 들려오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영호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3번째 배달을 마쳤습니다. 묵직했던 새우젓통이 하나씩 비워질 때마다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낡은 담벼락이 옆 오래된 미용실 간판 아래를 지나는데 문득 영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여자가 보였죠.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혹은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 영호는 이 동네에서 그녀를 처음 보는 듯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나?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늘 배달을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낯설고 이질적이었죠. 영호는 무심코 그녀를 지나치려다 다시 한번 흘깃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골목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선 끝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영호는 저도 모르게 페달 밟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을 서서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거든요. 영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잠시 아래쪽을 내려다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골목과 낡은 집들뿐이었죠. 그녀는 왜 저렇게 서 있는 걸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호는 왠지 모르게 그녀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시 페달을 밟아 다음 집으로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뒤를 향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골목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죠. 멀어지는 영호의 자전거 뒤로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는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왠지 모르게 영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새벽 5시, 자갈치 시장은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잔재가 하늘에 매달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푸른 기운과 뒤섞여 있었죠. 영호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삐걱거리는 나무 평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나무 평상은 그의 무게를 기억하는 듯 익숙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독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작은아버지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묵직하게 깔려 있었어요. 쿰쿰한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콧속으로 밀려들었고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갓 잡은 생선들의 꿈틀거리는 활기가 벌써부터 골목 어귀까지 밀려들어오는 시간이었죠. 마치 시장 자체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영호야, 일어났나?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덜 가신 영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어둠 속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영호는 대답 대신 길게 기지개를 쭉 펴며 뻐근한 어깨를 돌렸습니다. 벼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며칠 밤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했지만 이내 익숙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방을 나서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요강의 소변을 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당 한켠의 펌프로 향했습니다. 뻑뻑한 펌프 손잡이를 몇 번 누르자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자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잠기운이 싹 가시는 듯했죠. 차가운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영호의 자전거 너머 낡은 골목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죠. 빗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 시선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호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마주친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일 뿐인데 왜 일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괜한 걱정이라는 듯 그는 애써 머릿속 생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묵직한 새우젓 통을 싣고 페달을 밟는 다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같았죠. 며칠 뒤 영호는 또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절인 새우젓을 배달하는 길이었어요. 묵직한 새우젓 통을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길을 오르는데 문득 지난번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던 그 여자가 혹시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까 하는 막연한 궁금증이 일었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어느새 골목 어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또다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낡은 벽에 기대어 지난번과 똑같은 표정으로 골목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그 자리가 그녀의 지정석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영호는 이번에는 그녀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낡고 해진 갈색 코트 차림에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며칠 전보다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어두워진 듯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 못 이룬 사람처럼 눈 아래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영호는 배달할 집을 찾아 자전거를 멈추고 낑낑대며 새우젓 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뒤를 돌아보았죠.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호는 왠지 모르게 그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골목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저 무심하게, 그렇게. 그 후로도 영호는 그 여자를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골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세였죠.
그녀는 마치 골목의 일부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영호는 그녀를 마음속으로 그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듯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림자. 그녀의 존재는 영호의 평범한 배달길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골목을 의식하게 되었죠. 괜히 한 번 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거나 혹시 그녀가 오늘은 없을까 하는 작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녀를 보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자전거 바퀴에 튀어 오르고 골목길은 질척거렸어요. 영호는 우비를 쓰고 묵직한 새우젓 통을 싣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죠. 빗물에 젖은 골목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그 그림자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까? 영호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서 있겠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우산 하나 없이 낡은 코트 깃을 바싹 세우고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빗속에 홀로 버려진 조각상 같았어요. 영호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비를 맞고 서 있다니.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러는 걸까?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묵직한 새우젓 통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가려는데 그 순간 골목 아래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낡고 비좁은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였습니다. 차는 그림자 여자가 서 있는 곳을 지나쳐 조금 더 올라가다 멈췄죠. 뒷좌석 문이 스르륵 열리고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어요. 영호는 본능적으로 자전거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남자들은 대체 누구지? 남자들은 그림자 여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몸을 살짝 움츠렸어요. 하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체념한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남자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만은 분명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어요. 영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저 남자들은 왜 그녀를 쫓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평범한 배달부였던 영호의 일상에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려다 가까스로 참는 듯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요. 영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전거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 묻힐까 봐 걱정했지만 의외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의 정막을 깨고 그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죠. 남자들은 영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야, 꼬마, 너 뭐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상관없는 일이라니요. 사람을 함부로 끌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전거 핸들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여자가 영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움에 대한 감사함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뜨릴까 하는 걱정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영호에게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듯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영호는 이미 발을 들여놓은 후였습니다. 이봐, 꼬마. 어서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귀찮아질 거야. 다른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자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팔에는 이미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영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여자를 저렇게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감과 함께 왠지 모를 책임감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새우젓통이 실린 자전거를 남자들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겉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죠.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팔을 놓았습니다. 재수 없게. 오늘은 이쯤 해두지.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분노와 함께 다음에 보자는 듯한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여자는 자유로워진 팔을 문지르며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여전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빗속을 뚫고 천천히 골목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영호와 그림자 여자, 그리고 빗소리만이 남았어요. 팽팽했던 긴장이 사라지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이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어색함과 민망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고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팔을 살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뜨겁게 흐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간신히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였죠.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고요?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궁금했지만 너무 캐묻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낡은 벽에 기대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한숨이었죠.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김지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 동네 땅 투기 문제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문제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저는 그 진실을 밝히려고 계속 여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영호는 놀랐습니다. 땅 투기라니. 그저 평범한 배달길에 마주친 그림자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과 얽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과 땅 투기라는 단어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요? 혼자서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하니까요.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저를 계속 미행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들이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날이라서 그걸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잡으려던 서류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함께 혼자서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영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새우젓이나 배달하며 살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위험하고 고된 세상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니.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혜는 영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작은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도와주신다고요? 하지만 위험할 텐데요.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영호의 순수한 마음을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그 위험을 잘 알기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었죠. 그래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건한 것이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새우젓 배달부로 살아가던 그에게 처음으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용기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결 단단해진 듯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단한 어깨를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듯했죠. 그리고는 결심한 듯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중요한 서류를 놓쳤어요. 그들이 이 골목 어딘가에 숨겨뒀을지도 몰라요. 제가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시 올까 봐 두려워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류요? 어떤 서류입니까? 영호는 바싹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이 지역 개발 계획이 담긴 원본 서류예요. 그리고 그들의 비리가 담긴 장부도요. 그들이 이 골목 어딘가에 잠시 숨겨두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올 거예요. 제가 그들이 차에서 내릴 때 흘깃 봤는데 분명히 검은색 서류 봉투였어요. 지혜는 손으로 봉투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 낡은 담벼락들, 쓰레기 더미들, 켜켜이 쌓인 먼지들.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그의 눈에는 평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모든 풍경이 이제는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욱 어두워진 골목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골목 어귀에서 영호는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골목은 제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든든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듯 자전거를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세워두고는 곧장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담벼락 틈새, 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버려진 연탄재 및 눅눅한 냄새를 풍기는 쓰레기통 옆까지. 그의 눈은 마치 먹이를 쫓는 매처럼 예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빗물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온전히 서류를 찾는데 몰두하는 모습이었죠. 지혜는 불안한 눈빛으로 영호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질 듯 위태로운 발걸음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영호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희미한 희망과 함께 다시 찾아온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죠. 한참을 헤매던 영호의 시선이 마침내 낡은 목욕탕 간판 아래 오래된 장독대 옆에 멈췄습니다. 빛바랜 간판은 빗물에 더 선명하게 색을 잃고 있었고 그 옆에 장독대는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이끼가 끼어 있었죠. 영호의 눈은 장독대와 담벼락 사이의 좁은 틈새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가 위태롭게 끼워져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봉투는 축축했지만 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했죠.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젖지 않도록 비닐로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찢어지거나 훼손된 곳 하나 없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찾았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해냈다는 기쁨과 지혜를 도울 수 있었다는 뿌듯함이 교차하는 듯했죠. 지혜는 영호의 외침에 반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류 뭉치를 향해 뻗어나갔고 닿는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류 뭉치를 받아든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 고맙습니다. 영호 씨. 이걸 찾았으니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런 지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스며 있었죠. 그 순간 골목 아래쪽에서 다시 낮고 의욕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빗물 튀기며 또다시 골목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영호와 지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찾은 서류의 기쁨도 잠시, 다시 찾아온 위협에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영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죠. 하지만 어디로요? 지혜의 얼굴에는 다시 공포가 서렸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주변을 훑었죠. 이 좁고 복잡한 골목에서 차를 따돌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갈치 시장 골목을 수없이 누비며 익힌 지름길과 숨겨진 통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오랜 배달 경험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죠. 저를 따라오십시오. 시장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들은 이 골목 구석구석을 모를 겁니다. 영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혜는 영호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지혜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골목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갔죠. 검은 세단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지만 좁고 구불거리는 골목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낡은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고 빨랫줄이 너저분하게 걸린 집들 사이를 민첩하게 헤치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작은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쫓기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은 그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죠. 지혜는 영호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중요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옷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는 듯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서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모습이었죠. 이쪽입니다. 영호는 낡은 판잣집들 사이의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어요.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지혜도 영호를 따라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옷이 벽에 쓸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한복판이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시장의 활기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생선 파는 아낙네들의 우렁찬 외침, 흥정하는 소리, 오토바이 경적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빗속에서도 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영호와 지혜는 그 혼잡함 속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그들을 감싸 안는 듯했죠. 검은 세단은 좁은 골목길을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서서 두리번거렸지만 인파 속에 섞인 영호와 지혜를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호는 지혜의 손을 잡고 인파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뿌듯함과 함께 묘한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여자를 돕고 위험에 맞섰다는 사실이 그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작은 어머니의 가게 앞에 다다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나타난 영호를 보자마자 작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영호야, 너 대체 어디를 갔다 온 기고? 비는 홀딱 맞고 이 여자는 누구?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질책이 섞여 있었죠. 영호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어머니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작은 어머니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죠. 그리고는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젖은 옷차림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서 들어와라. 이 비에 쫄딱 젖어서 어쩌노.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작은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혜는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영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영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도 지킬 수 있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호는 젖은 옷을 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막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의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어려 있었죠.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겠죠? 그의 말에는 지혜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골목의 그림자에 숨어 지내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듯 보였죠. 영호는 지혜가 경찰서로 향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의 흔적인지 알 수 없는 물방울이 그의 뺨을 적셨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묵묵히 새우젓 배달부로서의 산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림자가 그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날 이후 영호의 배달길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묵직한 새우젓 통을 싣고 자갈치 골목을 누볐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지나칠 때마다 그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부조리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지나치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은 그에게 세상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죠. 지혜와의 만남은 영호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대신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작은 용기라도 내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새우젓 통이 무게로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자갈치 골목의 새우젓 배달길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어느 날 영호는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어머니가 들려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신문 한 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영호야, 혹시 김지혜라는 아가씨 기억하나? 그 아가씨 아버지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더라. 영호, 네가 찾아준 서류 덕분에 진실이 다 밝혀지고 관련된 나쁜 놈들은 다 잡혔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그 아가씨가 고맙다고 우리 가게에 들렀다가 갔어. 내 덕분에 큰일 했다고 하더라.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작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저 새우젓을 배달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그를 벅차게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묘한 뿌듯함으로 가득 찼죠. 그날 저녁, 영호는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지만 별들은 여전히 그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골목의 그림자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 속에서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야 할 배달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빗물 젖은 골목길 저편,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처럼 영호의 마음에도 이제 작은 빛이 자리 잡은 듯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기억 속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